가보면 바다를 볼 수 있을까? 네, 제주에 살고 있다는 게 더없이 행복한 계절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 안테나의 주제 역시 걷기로 한번 정해봤는데 우리가 걷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세 분은 걷기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제주에 내려온 지 한 11년 정도 된 입주민인데 입도민인가요? 이 제주를 한번 다 온전히 걸어보면 앞으로 내가 제주에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제주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주 올레가 이렇게 다 완전히 이렇게 코스가 이어지기 전이었는데 그때 제주 올레길이랑 바닷길을 한 바퀴 다 걷고 다시 성산 일출봉에서 제 지금 집이 있는 모슬포 삼방산이 있는 곳까지 이제 횡단을 하면서 27일 동안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걸었던 게 제가 제주에서 지금 그때 걸었던 인연으로 아직까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러면 우리 고희영 감독님. 먼저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은 사이비 도보자라 먼저 듣고 제가 끼어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제주의 자연의 가치를 찾아내는 컨텐츠로 여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주 자연의 가치라면 오름, 숲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저희가 차로 갈 수 없으니 내 발로 온몸을 겪으면서 느끼면서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걷기 시작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사이비. 사실 저는 두 분보다는 사실은 정말 아주 정말 작은데요. 저는 생활 밀착형 걷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걷는 인간? 네. 일단 저는 차가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차를 가져본 적이 없고. 그 면허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고요. 뚜벅이로 이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루 일정을 체크하고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는가를 먼저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속 중간에 시간이 좀 빈다 그러면 그 사이를 걸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걷는데 좀 기가 죽었던 적이 있어요. 하정우 씨가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맞아요. 하루에 3만 보를 걷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네, 매일 3만 보, 평균 3만 보를 걷고 많이 걷는 날은 10만 보까지 걸었다. 뭐 이런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안 되겠다,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주도에 이번에 왔을 때 친구가 공항에 마중 나오겠다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뺏지 말아다. 걷겠다. 그래서 걸어서 공항에서부터 저희 집이 있는 법원까지 한 8,000보 나오거든요. 8,000보. 네. 그래서 걸어왔고 하정우 씨만큼 못하지만 하루에 15,000보 정도는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비가 아니잖아요, 이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네.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야겠어요. 그럼요. 네. 아주 생활 밀착형. 밀착형입니다. 걷는 인간. 네. 저는 작정을 해요, 걷는데 이분은 소소하게 걸으시는데 이런 분이 무서운 분이에요. 고수죠. 이런 분이 사이비가 절대 고수죠. 아니었어요. 저는 제주에서 걷는다 하면은 일단 올레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예. 근데 요즘 보니까 또 한창이더라고요. 그 올레 걷기 축제.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저는 제 집 바로 옆으로 모슬포를 끼고 있는 원래 10코스가 지나가거든요. 서울에서 제주도를 내려와서 유일하게 하는 자랑이 나는 집 나가면 5분 안에 세계 최고의 걷는 곳이 있다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죠. 그래서 지인들이 서울에서 내려오시면 뭐 술 대접, 뭐 다른 뭐 음식 대접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걷기로 저는 선물을 합니다. 내가 걸어본 최고의 제주도. 당신들은 여기를 제주도를 한 수십 번도 왔다 갔을 텐데 맨날 꼬풀만 치고 회나 먹고 고기만 구워 먹다 갔을 테니 내가 가보지 않은 제주의 다른 면모들을 이제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 곳 중에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책길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 삼방산에서 송악산 둘레길까지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길은 정말 100만 불짜리 풍경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번 내려오신 지인분한테 제가 100만 불짜리 선물을 하겠다. 그러니 입 다물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더니만 그분이 그 장소에서 송악산 둘레길에서 산방산과 저 멀리 한라산을 바라보시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너무 썰레발을 떨고 너무 과장이 지나서 저분이 실망을 했나 보다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 서울 올라가시는 날 저보고 내가 그 100만 불짜리 선물을 받고 그냥 이걸 내가 받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 100만 불짜리 선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나눌 수 있을까를 지난 며칠 동안 고민을 했는데 내가 서울에 올라가면 올해 내로 그 100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역시 제주도. 저는 그래서 입 하나를 뻥긋하면서 100만 불을 움직여 본 경험이 제주도의 올레길 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곳이에요. 감독님. 네, 저도 당연히 원래 축제에 참여를 했죠. 근데 그 자연 쪽이 아니고 저는 도시 쪽으로 원래 17, 18 코스의 일부 구간이죠. 제주 원도심을 걸었는데요. 저의 그 걷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걷기에는 뭐냐면 조산모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자성어 조산모사 아니고 아침에 걸을 때는 삼성혈을 중심으로 돌고요. 저녁에는 사라봉 중심으로 갑니다. 와. 그래서 특히 아침에 삼성혈에 가면은 굉장히 원래도 또 삼성혈이 제주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성스러운 장소이기도 하지만 아침 삼성혈은 어릴 땐 가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기억이 없네요. 네. 그래서 삼성혈에 가서 산책을 좀 하고 그다음 오현단으로 내려갑니다. 오현단에서 동문시장 가서 요기를 하고 산지천으로 가거나 어떤 날은 제주 목과나 향교 이렇게 가거나 무군성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죠. 저도 그 사라봉 야경은 정말 좋아해서 사봉낙조. 네, 가곤 했는데 삼성열 쪽은 글쎄 제가 그걸 좋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그래서 아직은 못 가봤는데 이렇게 아침에 꼭 가보세요. 9시에 아침이 문을 엽니다. 아니어서 그런가? 아마 네. 고 감독님이시라서 삼성혈을 또 걸으셨는지 알았을까. 제주에 또 시조들이 뭔가 피해서 끌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많은 네. 어떤 창작자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네. 아침에 삼성혈 네, 조산모사 꼭 걷고 한번 싶습니다. 좀 네, 해보시면 도전해봐야 좋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다. 네. 그 걷는 사람이 어쨌든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이름 붙여진 길들이 꽤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가 있죠? 뭐 올레길 이외에 대표적인 게 사삼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삼을 이제 유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제주도에 한 6개 정도의 사삼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삼 유적 가운데 이제 분들이 이제 직접 길 안내도 해주려고 해서 마을에서 만나는 사삼 그리고 그 생채기가 오롯이 남아있는 사삼 현장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 있는 길도 있고요. 유백길도 있고 뭐 순례길, 순례길. 종교적으로 예. 또 다양한 길들이 맞아요. 많아져서 네네. 사실 제주도는 자연 길도 너무 많은데 새롭게 생긴 또 길들이 있으니까 계속 내려와도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순례길은 뭐가 있어요? 길의 성지인 제주도인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각 종교마다 순례 성지 순례 길들이라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서 다 이렇게 길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기독교에서는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4.3 사건 때 이렇게 순교하신 목사님을 기리는 길들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불교에서는 또 육바라밀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보살도를 행하는 6가지 그 수행의 길을 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천주교 길은 워낙 또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용수포구에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표착하셔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불과 25나이에 순교를 하신 곳인데 그런 김대건 신부님의 표착지를 기념해서 만든 김대건 신부의 길도 있고 또 천주교 탄압 때 정난주 마리아의 그렇죠. 네. 묘지가 있는 제 동네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모슬봉 바로 길 아마도 넘어에 최근에 있습니다. 생겨났을걸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순례길들이 지금 잘 조성이 돼 있어서 단순히 관광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걷기 여행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제는 영혼도 치유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인조 물들 중에 사실은 다 이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이 많지만 길이야말로 가장 소박하고 가장 맞아요. 자연스러운 네. 인조물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길하면 사실 제주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저는 항상 그 차마고도가 떠올라요. 차마고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라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두 분이 새로 만들어지는 제주의 길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사라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궁금해요. 네, 그래서 북경에서부터 베이징에서부터 티벳까지 연결되는 최장 그 칭장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사실 차마고도는 사라졌어요, 역사 속으로. 그래서 사실 길이라는 게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하잘 것 없는 그냥 평지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랜 세월 다녔던 그런 보이지 않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편리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길들이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옛 길을 불러내기도 하고 끊어진 길을 이어가지고 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 같은 경우처럼 좀 제주에서 사라지고 있는 길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제 제주에 물이 나오는 세미물이 나오는 곳이 해안가니까 네. 해안가에서 마을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곳들이 이제 점점 이제 개발되고 조금씩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제주 올레를 한 4회 정도 완주를 했었는데 그때 매해 한 2년마다 한 번씩 걸을 때마다 조금씩 길들이 달라지고 그렇죠. 부서지고 그렇죠. 없어지고 제가 심지어는 도저히 길을 잃을 수 없는 곳인데 전혀 달라진 곳이니까 여기는 올레길이 당연히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올레길이 없어져서 제주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제주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들의 모습이 제주 길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좀 오버랩이 되곤 합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제주의 그 길들이 자연지형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 오면 길이 예쁘다고 하고 편안하다고 한 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길을 깎거나 이러지 않고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흐른 선 그 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던 건데 이를테면 그러니까 남과 북의 길과 동과 서의 해안선이 다르잖아요. 남과 북은 가파르고 동과서는 완만하고. 그래서 우리 5.12도는 꼬불꼬불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다 화산 폭발 용암이 식어가는 결정체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풍광이 달라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편리하게 하고자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러면서 본연이 갖고 있던 자연 지형에 대한 아름다움이 사라지니까 이런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실제로 어떤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냥 무작정 걷거든요. 어떤 장소를 정해서 걷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 동네 예, 이렇게 걸으면서 이 걱정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 조금 고민이 해결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섬 도보 여행가라 불리시는 장국식 선생님은 기대가 큽니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 걸으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걸으세요?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으시죠?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걸음의 계기가 됐던 건 17년 전에 이제 제 큰아이가 소화급성 백혈병에 걸렸었어요. 이게 백혈병 하면 연속극 드라마 여주인공은 전부 다 백혈병으로 죽으니까 우리 아이도 혹시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응급실을 가는 동안 든 생각이 뭐였었냐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왜 아이가 아프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그런데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직관적인 그런 느낌이 온몸으로 그냥 딱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사는 방향을 과감하게 좀 벗어나서 저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작정 제주도를 2009년도에 오게 됐었는데 저만의 아니면 조금 다른 방향의 삶의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 근원적으로 좀 걷게 됐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걸음들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드님은 많이 좋아지신 거죠? 그 질문을 말씀드리 그 아이는 이제 17년이 지났는데 13년 때쯤 되는 때 그 담당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의사인 과학자인 내가 의료 기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고 그 결과 의학적으로 너는 완치라고 판정이 됐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삶은 내가 아니라 네 손에 달렸으니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거라고 탁 등을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네, 그런 이야기가 저를 지금 어느 회사의 회사원 누구가 아니라 제주도에 제주를 사랑하는 섬도보 여행가 강보식이라는 이름으로 있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제주 오셔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 네. 어떤 변화가 또 있으셨어요? 이제 저는 건강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래 걸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계속 걸어야 됐고 그렇게 해서 제가 평소에 도시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하나씩 비워내는 걸음으로 걸었었는데 실질적인 구체적인 걷기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정말 제가 저질 체력이었거든요. 서울에서는 회사 생활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열이 불 끓듯이 하고 그랬었던 생활에서 지금은 뭐 제주를 계속 매일매일 걸어만 다녀도 그리고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될 만큼의 체력을 얻었고 그리고 체중은 그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살 빠져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을 빼시려는 분은 걷기에만 치중하지 마십시오. 적게 드셔야 됩니다. 적게 드시고 야식하지 마시고 육식 줄이시고 그러신 다음에 함께 걸으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저는 채식과 함께 걷기를 함께 병행을 해서 지금 17kg 정도 감량이 된 상태. 얼마 동안요? 1년 정도. 1년 정도. 1년에? 네, 네.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 예. 그래서 제 이전의 삶의 도시 생활 때 인연이 되셨던 분은 저를 앞에 두고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 꼭 첨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첨언하자면 걷기만으로 절대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걷기가 정말 선생님한테 인생의 어떤 많은 부분을 이제 그러네요. 바꿔놨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걷기를 즐기는 고 또 좋아하는 데에는 분명 어떤 자신만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걷는 그게 중요하다는 이런 가치.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걸어서 뭐랄까 놀라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걷기보다는 어느 한 장소에 같이 걸었는데 우리가 너무 놀래었던 경우가 있는데 여기 오름인데요. 5월 달인데 그 장애가 있는 친구가 이렇게 보행을 하지 않았대요. 늘상 누워 있는 13살.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걷기라고는 집에서 그 싱크대 앞에까지만 걷는 게 유일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과 여행을 온 거죠. 가족여행을 와서 오름을 갔어요. 용눈이 오름을 갔는데 용눈이 5월에 되게 푸르고 이쁘잖아요. 그리고 먼저 걸음이 좋은 이제 가족들은 조그만 채에서 걷고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게 이 초록이 보이고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그 길을 걷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빠 손을 잡고 걸어서 용눈이를 완주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아빠 보고 업해달라 그렇겠죠. 걸어가는데 아이들이랑. 근데 천천히 쓰러지면서 천천히 걸어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울고 계셨고 그리고 아빠는 계속 이 친구한테 용기를 주고 하는데 그때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걷는 게 사람에게 힘을 주는구나도 느꼈지만 그 걷는 길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연이 생명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길이라면은 누구든 치유를 얻을 수가 있구나를 한번 느꼈고요. 그때부터 생각한 게 자연이 누구에게나 치유를 줄 수 있고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걸 믿게서 그 치유 프로그램을 그때를 대비해서 많이 개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실제로 이게 뭐 기적처럼 묘사를 하셨는데 의학적으로 사실 이게 근거가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작년에 제가 취재했을 때 KBS 다큐멘터리로 제작도 됐지만 그 실제 피츠버그 대학에서 그 걷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노인 어르신들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 40분 동안 걷게 했더니 사실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기억 중추 기관인 해마인데 맞습니다. 그 해마가 점점 커지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지 능력과 말하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걸으면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 발바닥을 움직이는데 뇌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아는 만큼 많이 보이는 것처럼 걷는 만큼 또 많이 얻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도 뭐 오후 3시쯤 되면 조금 어떻게든 20분이라도 걷고 오거든요. 오후 3시쯤 되면 이제 다크서클이 좀 내려오고 화가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올 때 걸으면 이제 뇌에서 좋은 물질들이 나오면서 창의력을 향상시켜 주잖아요. 그럼 시간을 딱 정해서요? 보통 그 정도인 것 같아요. 3시에? 3에서 3시 반 사이에가 하루 중 가장 피로도가 이렇게 몰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거의 바닥날 때 좀 걸어서 이제 하루를 마감을 잘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칸트의 유명한 이제 철학 시계도 있었지만 요즘 유명한 우리 형님 하나 계시잖아요. 테스 형님. 예, 소크라테스도 걸으면서 제자들과 토론하고 그다음에 학문을 가르치고 있었겠고 나중에 이렇게 배운 사람들 그 학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여학파. 예, 소여학파. 이제 그게 이제 뭐 산책길이란 뜻이고 뭐 오늘날 하면 길이 학교인 거잖아요. 이제 걷다 그러네요, 보면 그러네요. 창의성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막힐 때 걷다 보면 저절로 하는데 저절로 사람은 걷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닌가. 걸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것 같아요. 내 네. 몸하고 내 정신하고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분리를 돼서 살 때가 많거든요. 네네. 저는. 근데 걷다 보면 몸과 내 정신과 세상이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맞아요. 같이 가고 있다는 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게 걷는다는 게 인간이 얼마나 넉넉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학교가 바로 자연 속에서의 걷기가 아닐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걷는다는 것은 두 발로 하는 기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보면 사실 세상에서 소중한 건 다 공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태양 걷는 것도 돈이 네. 하나도 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분은 평소에 걷는 것도 정말 좋아하시고 또 즐기시니까 좀 건강하게 걷는 방법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자신만의 걷는 노하우 이런 거 있으세요?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노하우. 네. 세 분 다 동시에 일시에 저를 보시니까 저는 고개를 외면하고 싶은데 뭐 신발 어떤 거 신어야 되나부터 사실은 디테일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이제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나요? 어떻게 걸으면 좋은가요?를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조금 뜬금없게 왜 걸으시려고 하세요?라고 질문을 한 번 더 드린 다음에 제가 다시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시 생활 속에 힘겨움이나 아니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 그러시면 일단 지금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여행을 떠나오라. 더도 말고 덜도 말도 배낭 하나만 들쳐매고 신발 하나만 신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혹 저와 같이 삶에 있어서 내가 너무 막막할 때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어떻게 걸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저 이런 거 무지 안 좋아하는데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래 걸으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래 걷는 거거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떠나와서 머무르는 긴 여행으로서의 걷기거든요. 그래서 떠나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떠난 곳에서 오래 머물러라, 그리고 가급적 혼자 걸어라. 혼자 걸어. 혼자 걷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데 우리 여자들은 늘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안전한 가이드 내지는 한 명 정도의 동반 파트너와 함께 걸으라고
그렇게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올해라면 얼마나 오래요? 제가 처음에 이제 걷게 된 계기가 27일 동안 걸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15일쯤 되기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지옥이었어요. 그렇죠. 알 것 같아요. 저질 체력으로 버텨왔었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는 거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매일이 지옥 같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매일 아침에 배낭을 메고 운동화 끈을 딱 묶고 길에 서는 순간 행복한데? 기분이 좋은데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그게 거예요. 언제부터라고요? 일주일부터. 일주일. 근데 그게 지리하게 일주일 더 가서 2주일까지 그냥 크게 좋다는 걸 느끼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되는 그 시점에 3주. 제 몸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저는 한 번도 그런 근육과 살갗과 피부와 바삭바삭한 제 몸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피부가 아주 좋으십니다. 이건 제주에 살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은. 네. 그래서 오래 걷기라 하면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걷기는 3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지금 욕하실 것 입이 같아서. 이만큼 나왔어요. 네, 아니 그렇게-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그게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제가 걷는 건 걷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삼복.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휴가를 끌어모으셔서 일주일 정도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으로 걸으시면 다른 생각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에 잠깐 동의를 표하는데 실제 경험을 해봤어요. 프랑스의 한 그 법원에서는 형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제 분들에게 400km 이상을 걸으면 재형량을 줄이는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어머. 그랬더니 그 재해주신 분들이 약간 선량해진다거나 범죄 재방률이 낮아졌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네. 청소년들한테 해서 제가 한번 그걸 진행을 해봤습니다. 14박 15일을. 그래요? 오, 진짜요? 예, 예, 한 2주 프로그램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래서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네네. 일주일쯤 되면 사람이 아주 분노해져요. 아, 또 맞아요. 걸어야 돼. 짜증내면 막 이렇게 하는데 화나요, 화나. 근데 한 14일쯤 되니까 참 선량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선량해지고 그랬던 친구들의 이제 뭐 다시 뭐 재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통계치는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건데 1년이 지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청소년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 경험으로 여행 안내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 예. 또 그곳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람의 어떤 인성이 좀 길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이 사람의 네. 인생을 또 바꾸기도 하는군요. 네.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어디 이제 떠나는 것도 맘 편히 맞아요. 못 떠나게 네. 됐는데 네. 길만큼 좋은 여행지가 또 없잖아요. 아. 네. 지금 뭐 가을이다. 곧 이제 겨울도 올 텐데 이 가을과 겨울에 좀 갈 수 있는 제주의 길 어디 있을까요? 조금 맞춤형으로 가죠,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어. 가을이고 겨울인데 뭐 사랑을 잃은 사람이 걸으면 좋을 만한 치유의 길은 어딜까요? 질문이 이렇게. 어렵다. 세월 밀착해 보셨는데 이국 들어온 질문 이거 어떻게 추상적 안 됩니다. 구체적 예, 예. 맞춤형으로. 사랑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러면 그분은 그 사랑을 잊으실 수 있을 때까지 오래 걷는 게 가장 필요한데 젊은 휴양림 안에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코스가 한 4-5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장생의 숲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알아요. 장생의 숲길에 들어갔어요. 장생의 숲길이 11.1km예요. 그런데 빽빽히 삼나무 숲과 뒤쪽에는 젊은 오름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라산 그 수목들과 어우러진 그 코스를 한 5시간 정도에 걸쳐서 걸어보시면 내가 굳이 그놈이 아니어도 그렇죠. 너를 잃고 음. 잊고 불로장생 하겠다 나는. 뭐 이런. 그래서 장생의 숲길이 내가 오래 살 수 있겠구나. 그러네. 너 없어서 없어지는 스트레스 덜어내고 와.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나니. 맞춤형 올래. 네. 네, 네. 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썸 타는 사람과 네.
함께 아니, 걸으면 이런 좋은 질문들. 이런 질문 좋아. 사랑이 싹 틀 수 있는 길 어디가 있을까요? 나 그 추천하고 싶은 길이 있어요. 아, 그럼 우리 저기 설레네요. 썸 타려면 어느 정도 스킨십이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손잡고 험한 데로 이끌어줘. 가야 되나 보다. 그렇죠. 험한데 어떤 길이 있을까요? 어디가? 내창. 내창 있는 쪽으로. 하천. 이렇게 구간 이렇게 연결되는 맞아요. 이게 효돈천 같은 경우는 직접 그런 길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데 이렇게 암벽이 사실은 누구든 걸을 수 있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다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안전을 지향하다 보니 그런 길을 안 갔는데 그런 길에 가면 당연히 옆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좀 험난한 길을 가서 옆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꼭 필요할 수 있는 하지만 그런 좀 더 길을 가라. 디테일하게 어드바이스를 드리면 그 험난한 길이 초입부터 드러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핵심이에요. 돌아갈 땐 너무 예뻐. 아름다웠고 네. 사진 찍기 바쁜 곳이다가 느닷없이 어, 길지 않게 그렇죠. 그와 내가 오로지 서로에게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공간을 딱 준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창이면 짜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의 내창에는 이렇게 그 사랑을 이어주는 마을의 전설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면 그런 좋겠죠. 이야기 재밌네요. 네, 그리고 썸 타고 있는 분에게 잘 보이려면 이미 그 전설을 조금 알았다가 여기는 말이지 이런 일이 있다는 너무 점. 선수 같아요. 그 효돈천 근처 거기 네, 네, 길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살아생전에 네. 이 길만큼 꼭 걸어보고 싶다라는 길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길인데 이 길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하는 길이 있어요, 제주에. 제주가 이제 식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연을 보면서 걷는 길을 좋아하는데 기존의 길들이 이렇게 수평적인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 중심으로 이렇게 환해하는. 근데 이제 남과 북을 수직으로 하는 길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은 주로 다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이 안 만들어지는데 이 수직길의 가장 큰 장점이 해안에서 걷다 보면 아열대의 생태계와 아고산지대 생태계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주에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식생이 다양을 한데 이 하천이 천연기념물로 꽁꽁 묶여 있는데 하나쯤은 제주의 아름다운 식생을 자랑할 수 있는 뭐 정말 생태적인 길, 예약 정원제 뭐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바다에서 한라산 중턱까지 걷는 길이 좀 나와서 와. 전 세계 유명한 뭐 식물 애호학자들아 자연을 보고 싶어하는 날 것 그대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올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내년 가을 정도쯤에나 걷고 싶은 길은 우리 대한민국을 섬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DMZ 길이 있잖아요. 강원도 고성에서 강화도, 인천 강화도까지 그 구불구불한 길들을 다 제대로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한 500km 정도 네,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 단절과 아픔으로 끊어져 있는 그 생명의 보고인 DMZ 길을 내년쯤엔 한번 걸으면서 제주의 사랑을 분단의 길인 DMZ 길에 한 걸음씩 좀 뿌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국토 도보 여행가로.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어머, 진짜요? 제가 올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이제 어머머머.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거기에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파주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와 저기에서 정말 영화제가 제대로 열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조금 더 원대하게 좀 꿈을 키워본다면 우리가 항상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네. 얘기하잖아요. 이 올레길들이 좀 더 빨리 백두까지 이어져서 예, 마음껏 더 아름다운 길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심입니다.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세 분과 걷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좀 이번 주말에는 좀 걸으면서 진짜 바쁜 그 일상을 돌아보는 좀 여유로운 주말이 됐으면 좋겠고요. 효돈천 쪽 그 길 꼭 가보겠습니다. 네.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